정회장님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들으셨는데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안 돼. 목소리 좀 크게. 예? 마이크가 있어야 우리가 땡기세요. 제가 나이가 82이거든요. 해방도입니다. 어떤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일제시대 때 36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배고프게 살아왔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행사행동을 일으켜서 우리도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자. 그리고 싸우면서 건설하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올리고 그게 도기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돈 버는 사람은 다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버니까 그래서 으쌰으쌰 하는 게 삼성전자 이건이면 돈 나가지 마느냐 우리한테 나눠 먹자. 그래서 어제 그저께 들어온 사람도 반도체 분야에 하는 사람은 6억 5천씩 받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평등하냐? 그걸 받아가기까지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다 시설 대주고 세금 감면해주고 지원해주고 금융 지원해주고 했는데 이게 노동자 우리 때문에 본 거니까 나눠 먹자 이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분야에 안 있는 사람은 우린 먼저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평은 많이 줘도 불평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정 회장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197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 아메이라는 게 들어왔죠. 뉴스킨, 그 다음에 허블라이프, 재팬라이프, 그 다음에 내국적으로 만든 게 요즘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애터미. 그 다음에 그 주수도가 하던 또 사업, 그 다음에 조이성이 하던 사업. 이런 그 다단계의 세계에서 일하다가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 세금이 나오죠. 그럼 제 사무실에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쭉 하다 보니까 이 다단계의 세계에서 이 생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소송을 많이 해왔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선릉에서 만나서는 전화만 하면 전화 딱 끊고 안 만나지죠.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선릉에서 만나서 안 만나시는데 저도 이제 재팬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안 쓰던 전자제품을 쓰니까 완전히 그냥 뭐 몸에 변화가 오니까 내가 좋으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이 회사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수당도 안 주고 반품도 안 해주고 카드 취소도 안 되니까 저분한테 원망하죠. 그러니까 돈은 처음에 조금 들어왔는데 인간관계가 전부 다 나빠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 그런 건 이건 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전혀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 정 회장님을 만나서 제가 이 저는 기업을 쭉 분석하거든요. 상장회사, 보통 회사가 아니라 기업을 중고시장에서 상장하는 회사에 30년 동안 상임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흥망성쇠나 이런 걸 다 봐왔는데 제가 보는 기업관을 보는 거는 이 기업이 뭐 하자고 하는 회사냐, 기업의 그 기업주의 상업 이념, 그걸 제일 먼저 봐요. 기업을 하는 동기가 뭐냐, 방향이 어디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근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삼성이 자라온 길을 쭉 보면요, 삼성의 이명철 씨가 옛날에 사가린 길수로 구속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국민한테 피해를 줬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먹고 있는 미원 있죠, 미원. 그 요즘 미원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고, 껌을 파는 롯데가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요즘은 누가 돈을 버느냐면 카카오톡, 네이버, 전부 이런 인터넷이나 이거 전자 이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시대가 이렇게 자꾸 바뀌어 오는데 이 회사가 지금 제가 이 회사를 만나기 며칠 전에 저는 평생 매일경제를 쭉 보고 내가 투고를 하는데 매일경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전자시대가 끝나고 양자시대가 온다. 그게 누가 얘기했느냐면 미국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카이스트에 교수로 와서 이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전자제품으로 전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데 앞으로 양자 시대가 온다. 그럼 이게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AI 시대로 바뀌어 오는데 AI 시대를 우리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AI를 공부하지 못하면은 세무사 상담했다 망신당합니다.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AI한테 먼저 물어보고 나한테 확인하려고 물어보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상담할 일이 없어요. AI한테 다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양자 시대가 오는데 양자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걸 딱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 지금 구분을 전 이렇게 내다봅니다. 우리나라 구분이 엄청난 이 구분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그저께 신문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걱정하는 게 전 세계가 걱정하는 게 암이죠. 카이스트에서 발견해낸 게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드는 걸 발견해냈다. 그럼 전 세계 암 환자들이 대한민국 신세를 앉을 수 없죠. 보여드릴게요. 그거 외에도 전부 제가 보면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한 걸 우선 보니까 무슨 자연을 살린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강원도 농사를 지으면요, 내가 먹을 거는 농약을 안 치는데 파는 거는 농약을 안 주면 팔 수가 없어요. 배추에서부터 양배추, 뭐 상추, 깻잎, 특히 가장 많이 치는 게 대파에 많이 쳐요. 대파가 대박 나는 했는데 우리 형님도 야 동생 그 시장에서 대파는 사 먹지 말게. 이게 출고하기 전에 대파에다가 엄청나게 농약을 치고 도마도에도 농약을 치고 딸기에도 치고 이거 안 치면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먹는 이 먹거리가 참 다 병이 오게 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 가끔 보는 게 소, 돼지, 닭을 통째로 갖다 끓여 먹죠. 그거 뭐 구지에 오고 살처분하지. 왜? 그 아까운 닭을 살처분하고 소를 살처분하고 돼지를 살처분하냐면 항생제를 계속 쳐도 이게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돼지 병을 못 고치고 닭 병을 못 고치고 소 병을 못 고치고 통째로 갖다 끓여 먹었어요. 그게 사람한테 온 게 코로나예요. 근데 코로나 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 갖다 끌어물었어요. 길가에 나이 들어간 노인들 무조건 시골에 갖다 끌어물었는데 왜? 장 번지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코로나 전부 다 예방접종 세 번 받았죠. 작년 10월 달에 미국 의회에서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든 사람을 데려다가 수문했죠. 너 이 코로나 백신이 부작용이 있는 걸 너 알고 만들었냐고 하니까 거기서 거짓말하면 구속되니까 알고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 만들었냐고 하니까 그거라도 안 만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그게 바로 에이즈 치료제에다가 더 하나 플러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즈라고 하는 건 뭔 병이냐? 면역 결핍증이에요. 아무 약도 안 들으면 에이즈가 걸리면 거의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독한 약을 딱 치면은 5년 이내에 전부 다 암이 와요. 암이 오고 가장 먼저 오는 게 파킨슨이 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파킨슨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손 떨리고 그게 바로 치매 사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병원에 가면 무조건 항생제하고 진통제 줘요. 그 다음에 모든 농약 치는 게 전부 다 항생제 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농약을 뜯어먹고 있는 벌레를 죽이기 위한 그 항생 주는데 처음엔 조금 주다가 나중에 점점 많이 주는데 지금 서울 시내에 이게 조사를 해서 발표한 거 보면 신문에는 발표를 안 하죠. 항생제 내성률이 95%입니다. 그 특히 페니실린 내성률이 95%. 페니실린은 안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든지 몸 스스로 저항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제가 여기 자료들을 쭉 보고 그 동영상을 보고 이제 검토해 보니까 야 이게 사실이면은 이거는 동물 복지다. 여기서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데 이걸 갖다 양자수로 처리하니까 냄새도 안 나고
병이 안 나고 여기서 나오는 기러기알 잡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러기에다가 양자수를 먹이면 다른 건강한 알을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나 돼지나 닭에 다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디 필요하냐, 여기서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우리가 먹는 횟집, 회를 이제 강원도에 가보면 오는 사람 관광객들한테 광어 파는데 1kg에 큰 광어는 2만 원 받는데 자연산은 5만 원 받아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봐서 뭐가 자연산인지 모르는데 배를 뒤집어 보면 키워있는 거는 시커매요, 이게 배돼지가, 광어가. 근데 그 사람들이 어겨놓고 팔고 껍데기 뺏기서 파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게 항생제 덩어리야. 그걸 우리가 먹으면 항생제 우리 몸에 있으니까 점점 약이 안 들어요, 우리 몸은.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 새우나 뭐 이런 양식장에 이 양자수를 치면 양생제를 안 써도 안 죽는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이 횟집에 이게 계속 이 항생제를 안 넣으면은 회가 그 생선이 죽으니까 뭐 15만 원, 20만 원짜리 이런 광어 같은 것도 바로 죽으니까 안 죽게 약을 쳤는데 이 물을 장치를 하면 그게 싱싱한 고기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필요하고 식물에게도 필요하고 특히 우리 자동차에도 필요하고. 야, 이거야말로 참 이게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돈은 기업을 하면서 나는 이익은 누가 가지나 기업 쪽으로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톡 이게 카카오톡 생기고 네이버 생기고 이런 게 생긴 게 한 몇 년 안 되는데 지금 수조 원의 돈을 모았어요. 우리 정보를 전부 다 이용해가지고. 근데 이 회사에 내가 가만 보니까 매출액의 30%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33만 원짜리면 부가세 10% 빼고 30만 원을 가지고 70%를 되돌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30만 원 70%면 21만 원이 나오고 회사는 9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회사가 가져가는 것보다 나눠주는 게 더블로 더 많아. 그런데 다른 네트워크를 하는 경우에는 대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매출액에 그다음에 PV라고 그래가지고 또 몇십 프로 100을 가지고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빼요. 빼가지고 거기에 몇 프로 가지고 이제 나눠 먹는데, 나눠 먹으면서 이게 그 보이지 않는 함정을 많이 만들어놔서 약으로 그게 보이지 않게 표면적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다 회사로 빼가는데, 그리고 어떻게 빼주느냐 하면은 이게 보통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게 되면 반품이 생기잖아요. 그 반품 법적으로 지금 방문 판매법이 어떻게 되냐면 14일 동안 안에는 언제나 반품하면 되돌려주도록 돼 있으니까 수당을 줬다가 반품하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받아. 그거 수당을 준 사람은 단가해가지고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오늘 판 걸 내일 수당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뭐 카드를 끊었든지 뭐 했든지. 야, 이게 가능한가? 근데 이제 이거는 반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거 뭘 대포로 가지고 가지고 쓰다가 이거 나 이 반품 해달라고 반품하라 그래도 안 해. 이게 좋은 줄 아는 반품을 안 해.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아주 재미를 느낀 거는 이걸 처음에 이게 물을 먹어보니까 이게 깨서 엄청나게 나와요. 처음에 냄새가 나는데 조금 지나면 냄새 안 나는 게 소리는 나는데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장을 전부 다 뒤집어 놓고 청소해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변도 이건 이 좋은 물은 어떤 물이 나느냐 먹고 바로 소변이 나와야 돼요. 근데 바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먹기가 부드러워서 이 목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물 중은 저 봄에 나오는 고르쇠가 이거 우리 강원도에서 나오는데 그 물을 먹으면 바로 소변이 나가요. 이게 몸 세포로 싹 들어가가지고 빨리 털어내는 건데, 그리고 이제 또 좋은 물은 어디 가면 청주에 가면 초정약수라고 있어요. 초정약수가 거기 이제 처음에 이제 생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회사를 제가 그 어떤 기업에 인수하도록 도와줘가지고 그 회사가 사이다 공장을 이제 생수 공장으로 만들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물을 마시고 오면은 고속도로를 탈 수가 없어요. 하도 소변이 빨리 나오니까. 그럼 국도로 와요. 국도로 오다가 급하면 차 세워놓고 아무 데라도 볼일 봐야 되니까. 이 좋은 물은 소변이 빨리 나온다고 나왔는데, 이거 먹어보니까 요 정도요. 지하철을 다 중간에 내려야 돼, 급하면.
이게 순환이 그렇게 빠르구나 하는 걸 제가 체험을 하고 지금부터 한 30년 이전에 우리나라 물박사가 김기로 박사라는 분이 육각수기 만드는 거 있었어요. 이게 네. 그 양반이 그걸 만들기 이전에 한국과학기술원의 전무식 박사가 육각수기의 수수께끼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처음에 이 네트워크로 많이 팔리고 지금도 제가 보니까 시장에서 하나에 88만 원 파는데 중국의 부자들이 이거 좋다고 제가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파는 거보다 중국으로 많이 판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때는 그 금액이 비싸지 않았는데 요즘 88만 원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 왜냐하면 유통 과정이 이게 유통 과정에서 안 주면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유통 비용이 들어갈 게 없잖아요. 배달하는 건 택배로 다 가버리고 반품은 없고 그다음 재구매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게 33만 원으로 댐블링 하나 샀다가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넷들을 이렇게 깔면서 사람 기준이 아니라 지갑 기준이죠. 내가 몇 개라도 내 이름으로 또 살 다른 네트워크에 그런 게 없어요. 내 이름 하나 달면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통장번호를 넣고 내 신용을 다 제공한 다음에 하는데 여기는 그 사람이 돈 탈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그때 통장번호가 필요하니까 내가 5개 다든지 7개를 다든지 내가 계속 달 수가 있고 무한대로 내려가니까 야 이거야말로 진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자기에게 오는 아까 매칭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매칭하고 이게 합해서 나오는 그 수당에서 20%를 저축을 해놨다가 그걸 아바타로 해서 또 자기가 필요한 라인을 달고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확장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뭐 바쁜 시간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돈을 버시면 문제가 반드시 세금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절세하는 방법을 제가 도와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그 비즈니스의 그 비전 그리고 이게 하는 일에 제가 이제 이게 이런 사업을 할 때 비즈니스에 대한 이건 설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 설명을 딱 듣는 사람이 이게 제품 좋은 거 다 설명 듣다가 나는 그 돈 있는 사람 돈 벌 생각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이미지가 우리나라의 그 네트워크의 이미지가 하도 나빠서 가만 듣다가 이게 사업 설명들 저 사람 수상 받으려고 말들어오구나 이렇게 하다가 아유 나는 그런 일 안 하고 결심이 이제 어그러지는 얘기인데 이 사업에 대한 그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체험해보고 해서 스스로 몸이 대답을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하루 2리터 이상 먹으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물을 그렇게 안 먹었어요. 물이 안 먹어져요. 근데 여러분 사업을 요걸 하는데 그 비즈니스 비결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사람을 만나서 내가 먹는 거 좋은 거 체험했는데 물하고 좋은 공기는 이게 생명의 필수 요소다. 그런데 한번 당신 오링 테스트 해보자. 이거를 체험하는 방법 오링 테스트예요. 제일 먼저 보여줄게. 이거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당겨봐. 근데 이 물을 하면 딱 먹게 해요. 우리 해가지고 이 물을 잡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 네, 가지고 있기만 해도 이 병을 한쪽에 이 병 들고 있어 보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먹으면 더 효과가 나고 다르죠. 그럼 본인이 알아. 나도 알고. 그러면 이 물은 무슨 물이냐? 이게 바로 몸에 힘을 주는 생명수다. 그러니까 긴 설명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면서 짧은 시간 내에 이거는 엄청나게 확장성이 있고 나를 통해서 내가 남에게 건강도 선물하지만 그 사람이 부자 되게 만든다. 부자 되게 하는 일은 그 사람이 부자 되면 아까 예를 들어 사모님한테 내가 소개돼가지고 사모님이 그 소득이 생겼으면 그 50%가 나한테 오는데 그게 100명이라고 그러면 얼마 처음에 하나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서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때는 지경을 높일 때 성경 지경을 높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서부에 있다가 동부에 있다가 서부로 LA 쪽으로 넘어올 때 땅이 하도 넓으니까 땅 주인이 결정이 없을 때 땅 이름을 지어줬는데 말 타고 네가 빨리 이게 진영을 넓혀놓으면 그게 네 거다.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집에도 먹고 이 집에도 먹고 하게 되면 내 시장이 좁아지잖아요.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참 이걸 만난 게 행운이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이런 한 80살 살다 보면 느끼는 게 사람의 운명은 만남에서 결정됩니다. 예. 어떤 만남을 통해서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운명이 결정되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전부 안다는 내 지식과 이거 가지고 이게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걸 받아들일 게 안 돼요. 그리고 또 구하고 성경에 보면 구하거나 그리하면 만날 것이다. 예, 두드리라 그런 구하고 식. 찾고 만나는 거는 아무리 복을 가지고 오더라도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라고 저희가 더 없습니다.